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3 감사력을 키워주는 일상의 습관 제1장 기적의 언어 습관 소제목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내 인생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수가 없는 팔자인가 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막연한 것 같다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빈번하게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는 말버릇부터 버려야 합니다. 재수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말일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본인의 언어 습관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좋은 일에는 당연 감사, 작은 일에는 확대 감사,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나쁜 일에는 초월 감사,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가 되니 오뚜기 감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하는 태도는 앞서 언급한 감사력 4단계 중에 가장 초보적인 1단계입니다. 인생이 축제와 같으니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한 발짝 더 나아가 소소한 일상에서 그래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만족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1.5단계입니다. 이는 작은 기쁨을 일부러 확대 해석해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 작은 기쁨은 큰 기쁨이 될 것임을 믿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감사력 2단계와 3단계는 안 좋은 일이 있었으나 이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기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패를 반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죠. 이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 재구성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감사에 품 안습니다. 나의 뜻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나쁜 상황이니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력의 마지막 4단계는 위의 상황들에 처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단계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넘어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까지도 자연스럽게 선감사를 해버리는 경지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가 아니라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 이 정도면 감사, 그나마 감사, 그것마저도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언어 습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선택하는 단어에 따라서 긍정 상황이 부정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긍정의 말을 많이 할수록 화자의 마음이나 생활 태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게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본인과 상대방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언어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 19세기 말 베리 칼리지의 창립자인 마사 베리와 포드 자동차의 회사인 헨리 포드 사이에 감사에 대한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사 베리는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지만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1,000달러만 기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10센트가 전부였습니다. 갑부의 기부금치고는 너무 소액이었죠. 하지만 베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서 학교에 심어 키웠습니다. 매년 수확한 땅콩을 팔아 돈을 모았고 포드 회장에게도 이익금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5년 뒤에 드디어 피아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에 포드 회장이 마침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도 감사드리고 이익금까지 돌려주시니 감격했습니다.
1만 달러를 보내드리니 피아노를 더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갑부라면 당연히 피아노를 100대 정도 사줘야지 10센트가 뭐냐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한 것 같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마사베리는 달랐습니다. 작은 일을 확대 감사했고 평범한 일을 연결시켜 감사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감사할 일이라면 그게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실천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안분지족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공짜로 얻으면 좋겠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것이 선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지요. 작은 감사함도 감사함이므로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흔히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하지만 학교 설립자들은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서 미래를 설계하는 이유는 이게 이 사회로부터 감사해 받은 것을 감사히 되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립한 꿈의 학교 역시 그렇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불행했으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긍정감사.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웃 중에 아무리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닷새 동안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할까? 아야코는 이웃의 반응이 궁금해 빗줄기를 뚫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은 아주 밝고 행복한 얼굴로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며 아야코를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야코가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주변에 피해가 심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닷새 동안 비가 나누어서 내린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만일 하루에 다 몰아서 쏟아졌다면 어쩔 뻔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최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차선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그친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 즉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한편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도 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4세 때부터 13년 동안 당시로는 불치병인 폐결핵을 앓는 등 청춘의 전부를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폐결핵을 비롯해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대상포진 등을 달고 살았으나 항상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픔을 승화시킨 것이죠.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고 오히려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의 전환.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세.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작가의 태도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종교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에 부닥쳐 좌절할 법도 한데 그 정도라서 다행이라며 감사의 계기로 승화시킨 애는 무척 많습니다. 발이 없지만 팔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한 아베베 비킬라도 그렇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골인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치러진 야간 경기, 제대로 된 첫 TV 중계,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든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맨발로 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표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에 맞는 신발을 준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64년 도쿄올림픽, 아베베는 대회 5주를 남기고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 2연패, 그것도 올림픽 2연패를 모두 세계 신기록과 함께한 선수는 아베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직위원회가 에티오피아의 국가를 준비하지 못해 기미가요를 연주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로마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 과거 에티오피아를 6년 동안 무단 점령한 이탈리아의 심장부에서 거둔 쾌거였다는 것까지 따져보게 되면 아베베는 한국의 손기정 선수와 평행 이론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것도 비슷하죠. 또 4년 뒤인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조국의 올림픽 마라톤 3연패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결국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라톤 선수에게는 사형 선고였지만 아베베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올림픽에 도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눈썰매, 양궁, 탁구 종목까지 참가해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특별 과외를 받았더라면 1등을 할 수 있다. 발을 다쳤으니 운동을 포기하겠다. 포기는 내 탓이 아니다.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아베베는 달랐습니다.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행히로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을 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라도 오른팔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결핍과 장애를 감사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감사해야 더 나은 내일, 감사할 만한 미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할 만한 미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을 잡으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도망만 다닐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지요.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면 오늘을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겠다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PTSD가 아닌 PTG로 반전감사. 1984년 29살의 석창호는 29,000V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두 팔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아내는 양팔 절단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만 했고 1년 반 동안 12차례에 걸친 수술과 입원 치료가 거듭되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며 졸라대는 통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팔이 없으니 의족을 끼고 참새 한 마리를 그리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에 대한 호응과 응원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창호는 팔을 잃는 대신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의수에 갈고리를 차고 정상인보다 더 힘찬 그림을 그려내는 세계적인 수묵 크로키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과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선보인 매우 힘찬 크로키 퍼포먼스였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그림을 다 그린 뒤 발바닥으로 낙관을 찍습니다. 감전사고로 두 발가락이 없는 낙관이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팔이 있던 30년보다 팔이 없는 30년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절대자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양팔에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힘으로 기독교 구약과 신약, 카톨릭 구약과 신약 전부를 필사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3년 6개월에 걸쳐 마무리한 필사본은 길이가 2,875m에 달합니다. 팔이 10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석창호 화백은 자신의 인생 사전에 할 수 없다는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혹여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련 과정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실패마저 긍정적인 것이 되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미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석창호 화백의 다음과 같은 말은 감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의수를 낄 수 있을 만큼만 팔을 절단했으니 다치더라도 감사하게 다친 것이죠. 이화여자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지선은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전신
55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도 포기할 정도였지만 7개월의 입원과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결국 살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된단 말인가? 목숨을 건진 뒤에 원망도 많이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닌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왜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온종일 오늘은 어떤 것에 감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사고 후의 초반에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라서 감사.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얘기를 나눌 때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어서 감사. 몇 달을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처음으로 일어나 몇 걸음 걷게 되었을 때 감사. 그 다음에는 또 몇 걸음 더 걸어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 환자복 단추를 하나 채우는데 몇 분씩이나 걸리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 그렇게 그녀는 매 순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힘이 되더군요.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할 거리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생겼더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지선아 사랑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2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교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많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고 초기였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속상해서 당연히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배운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도움을 달라고 신께 기도했지만 사고를 당하고 보니 시간이나 호흡처럼 사소한 것들조차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아픔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감사의 거인 이지선이었습니다.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만 언급하지만 이처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PTG, 그래서 G는 그로스입니다. PTG도 있습니다. 악몽 같은 트라우마일지라도 이를 감사로 취한하면 삶의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불행이라고 불리우는 병이나 사고에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며 감사로 승화하는 사람과 그저 원망만 거듭하는 사람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차원을 달리할 것입니다. 장애와 결핍을 자기 혁신의 계기로 재구성하고 고통을 생존과 성취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구성하는 생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것마저 품에 안고 감사. 딱히 불행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막상 본인에게 일어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모 컴플렉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감사력을 통해 긍정적 요소로 치환하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신생 이스라엘 공화국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 등을 거쳐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죠.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이전에 먼저 철의 여인으로 불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였습니다. 사망 후에는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유명한 여성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다행이었다.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외모에 대한 절망이 신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약점을 직시하고 노력했기에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한 것이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이무석 교수 역시 머리숱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며 약점에 감사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듬성듬성한 머리숱이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서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유리한 상황 재구성은 이무석 교수가 자주 강조하는
자존감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자존심과 달리 자존감이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면서 가치를 올리면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신감도 덩달아 생기니 도전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그 안에서 허덕이다 보면 정신력과 체력이 고갈됩니다. 현실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함만 추구하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화도 많이 납니다. 당연히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지요. 앞서 언급한 석창호 화백도 손이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스포츠 선수처럼 몸 전체를 움직여 그림을 그리면서 필력이 살아나는 장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골다 메이어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자신을 신뢰하라. 평생 함께 살며 만족할 수 있는 자아를 창조하라. 마이클 펠프스는 남들은 평생 한 개도 따기 어려운 올림픽 금메달을 무려 23개나 가지고 있는 미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당연히 몸도 마음도 건강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2004년 음주운전과 2008년 마리화나 복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손가락질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따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언뜻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유명인이니 병력을 감출 법도 하지만 오히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덕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림으로써 오히려 치유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자살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약점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충분히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게 되면 정말로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력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남보다 못한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요. 소 제목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으니 그래도 오뚜기 감사. 인생에는 많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을 것인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배워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산 교훈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과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의 미래는 다릅니다. 유명한 뉴스 앵커 데이비드 블린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는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의 발판으로 삼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했지만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출마한 시의원 선거에서 13명 중에 9위를 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나는 내 출신 동네에서 300명 중에 227명의 지지를 얻었다. 나를 아는 분들은 나를 지지하니 이제부터 점점 나를 알리면 되겠구나.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링컨에게는 생각의 전환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7차례나 낙선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24살 때 주의회 의원 낙선, 30세에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 47살에 상원의원 낙선, 48살에 부통령 낙선, 50세에 상원의원 낙선 등을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욕한 뒤에 그동안 고생한 육체에 휴식을 선물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말이죠. 성취 수준을 높게 잡게 되면 실망도 큰 법인데 그는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좋지 않은 일은 바로 털어버리면서 실패조차 감사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습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 개인의 끝없는 감사가 자신을 바꾼 것은 물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원래부터 엘리트였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학력 컴플렉스, 즉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나아가 매일 성경을 읽고 위인의 글을 필사하면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부왕인 폴 마이어는 젊은 시절에 취업 면접에서 무려 5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35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의 패턴을 감사 마인드로 바꾸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19세 이후에 설립한 100개 회사 중에 65%는 생존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더 강한 정신력과 예리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실패에는 실패보다 더욱 유익한 씨앗들이 숨어 있었다. 어릴 때의 성장 과정도 긍정과 감사 마인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어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모형 비행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설계하는 방법과 원자재를 골라서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에 마이어는 직접 제작한 모형 비행기로 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 자전거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장이 잦은 헌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 수리를 반복하다 보니 기술을 터득했고 심지어 이를 통해서 돈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결핍이 원망의 재료들이었겠지만 생각의 전환력이 있던 그에게는 감사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시절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밑바닥이라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회사의 가장 세세한 업무까지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거둔 놀라운 성공들은 일찍부터 터득한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온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좋은 습관을 크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위한 준비, 출발, 철학, 자원, 최종 정리였는데 좋은 습관을 위한 준비 중에 첫 번째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혹은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글을 쓰는 나에게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나요? 착각입니다. 이미 위대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얻었으니 100% 실패는 아니다.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 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결핍을 자기 혁신의 계기로 재구성하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우는 사람만이 감사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깎아내릴 궁리만 합니다. 이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의외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고 불만거리만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결국의 새는 같은 깃털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감사주의자들의 모임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웃음이 넘치고 불만주의자들의 모임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데 내용은 남 헐뜯기의 일색입니다. 전자는 충만함이 남고 후자는 허전함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나요? 소제목입니다. 소소한 일상에 그래 이 정도면 감사.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에게
하루 5번 감사 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감사거리를 떠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를 기록하고 함께 공유해 가면서 배가시키는 생활 속의 감사력 강화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력이 생길 것이고 그 힘이 나와 우리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얼마 뒤에 감사거리가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실제로 늘 우울한 표정이었던 직원의 얼굴이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지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탄이 습관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오 감사는 개인의 감사 노트에 일기처럼 적기도 하지만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서 여럿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만 30여 개에 달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감사력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오 감사 운동에 동참한 직원들과 지인들의 감사거리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들여다보면 겨우 이런 것에 감사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행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놀랄 정도인 것입니다. 힘들었던 퇴근길 마중을 나와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평범하지만 일상의 행복에 감사합니다. 예쁜 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소하고 자잘한 챙김에 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탈 때문에 고생했지만 쉼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차는 망가졌지만 몸은 다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 숨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1등만 하다가 2등이 된 것 감사합니다. 실패를 원동력 삼아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3등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녁밥이 맛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의외로 딱히 특별할 게 없죠. 직접 시도해보게 되면 하루에 5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늘 비슷하니 처음에는 반복되는 감사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5개만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사할 거리가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150개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사람의 내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내일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직업상 사체부검을 많이 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매일 죽음을 보다 보니 살아있다는 게 비정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위험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당장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라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거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러니 감사할 일입니다. 아픈 곳 없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화장실에 가서 내 힘으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것마저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런 뒤늦은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다.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긴 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미리 알았더라면 평소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오감사 운동을 통해서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소 제목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선감사. 여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논밭에 씨를 뿌리면서 오늘 하루 농사질 힘과 그럴 땅이 있음에 감사히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크건 작건 자연이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미리미리 감사히 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감사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해서 씨앗 감사라고도 하죠.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사랑의 싹이 나고 신뢰의 줄기가 자라면서 우리 공동체에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농부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그래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오늘 하루 이루어진 모든 만남에, 크건 작건 얻은 성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틀림없이 어느 날의 내일엔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의외로 많이 말입니다. 미리 선 감사를 했는데도 내일 그 믿음이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루 만에 갑자기 세상이 바뀔 리 없으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강력한 감사와 절대 믿음은 언젠가는 꼭 응답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나의 아들이 방학하고 집에 올 때면 만성 피부 질환으로 얼굴이 뻘겋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때로 국제 전화를 걸어와서 얼굴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할 때 그때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곧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씨앗 기도를 드렸고 결국 아들의 피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선 감사는 매우 강력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선 감사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주님께 넘어간다고 할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혹은 절대자에게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니 믿음부터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나요? 선감사가 어려우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는 감사하는 척 흉내만 내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식욕, 수면, 통증 등의 조절에 관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세로토닌이 저하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척하기는 간단한 표정이나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크게 나쁜 일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활짝 웃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웃는 얼굴을 찾아서 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라고 웃는 것은 1차원적인 감사력입니다. 나쁜 일에도 그만해서 다행이라고 감사하거나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뇌는 왕성하게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좌절, 분노, 자기 비하 같은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얼굴이 구겨지게 마련입니다. 울상이 된 얼굴은 몸에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국 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 주인은 별로 열심히 살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나도 굳이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얼굴이 찌푸리게 되면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이런 얼굴에는 절대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척만 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진짜로 말하거나 들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감사는 모두에게 행복한 단어입니다. 짧은 그 말 한마디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할 일을 하게 되거나 더 많이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빨리 탈출하니 면역력도 높아지고 성인병에도 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병장수하게 되겠죠. 심지어 감사라고 하는 감정은 엔돌핀도 분비합니다. 말기암 환우의 고통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몰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진통 기능이 있어서 뇌가 제조하는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심지어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런 명약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으니 꾸준하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를 바랍니다.